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꼬리의 신문선 교수입니다. 월드컵 회의죠. 그런데 월드컵 관련 한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는 거의 실종입니다. 지금 축구 얘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과거 같으면 각 언론사들이 같은 조에 포함된 국가의 대표팀 감독 인터뷰, 전지훈련 취재, 또 지역 예선 분석, 팀의 스타 선수 조명 등 월드컵 분위기를 팡팡 띄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월드컵 현장에서 7차례 지켜봤고요. 매 월드컵 때마다 조추첨, 각 대륙별 본선 진출국 평가전,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국가들의 지역 예선 주요 경기 등 중계방송을 하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미디어들은 월드컵 관련 보도량이 거의 실종됐고, 미디어 소비자들인 팬들도 국민들도 축구하면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한 불량 상품으로 외면하는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축구 산업은 위축되고 한국 축구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위기감의 중심에는 대한축구협회 재정은 건강한가, 빚도 늘고 월드컵 특수커녕 즉 광고, 스폰서 계약으로 인한 수익 창출, 월드컵 관련 평가전 등 이에 관한 중계권료 입장료 등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실종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국내 축구 산업과는 달리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대한민국과 같은 주의 국가들은 전력 보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선의 꼬리에 오는 이러한 현실에서 월드컵 본선에서 맞닥뜨릴 국가에 대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참입니다.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이자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축구팬 여러분, 86 멕시코 월드컵, 90 이탈리아 월드컵, 94 미국 월드컵, 98년 프랑스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모두 중계방송에 참여했던 월드컵들입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는 저는 방송 해설이 아니라 성남FC 대표이사 시절 월드컵을 참관차 현장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월드컵 현장을 지켜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은 지구촌 최대의 축제이죠. 제가 지켜본 7번의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독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멕시코입니다. 86 멕시코 월드컵 때 현장에서 느낀 멕시코의 축구 열기와 국민들의 축구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86 멕시코 월드컵 직전 멕시코는 대규모 지진 발생 사태로 월드컵 대회 반납의 분위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을 극복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가가 바로 멕시코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제가 경험한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축구를 사랑하고 또 축구에 깊게 빠져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멕시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본선 17차례 연속 진출해 단골 국가입니다. 역대 국제축구연맹 순위가 최고 4위, 최하위가 41을 기록했던 국가이고요. 현재 국제축구연맹 순위는 16입니다. 1월 16일 기준입니다. 한국도 1월 16일 기준 22위에 올라 있고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멕시코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2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직전 월드컵의 부진을 털고 대도약을 기약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새 국제축구연맹의 A매치 기간이 아닌 연초에 국내파로 구성된 대표팀으로 3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며 선수층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에는 3월 28일 포르투갈, 3월 31일 벨기에와 맞붙어 본선 대비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멕시코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멕시코 전력 포인트는요, 기본 전형은 4-3-3 또는 4-2-3-1의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중시하고 좌우 공간을 활용하면서 중원 압박과 세컨볼 회수, 즉 공격권 탈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약점은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마우스에서의 킬러 부자가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바레스가 미드필드에서 중추적인 볼 배급 역할을 맡고 라울 히메네스와 아르빙 로사노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유망주로 기대되고 있는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가 두 선수입니다. 히메네스 선수의 성장 여부가 공격 문제의 해결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히메네스, 이 선수는 이탈리아의 AC 밀란 세계적인 클럽에서 뛰고 있고 21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올 시즌 성적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5 시즌, 2026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히메네스 선수는 현재 기록상으로 보면 9경기 출전해서 득점 0, 그리고 어시스트 0입니다. 그만큼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의 컨디션 회복에 대해서 멕시코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멕시코의 가장 전력의 강점은 홈팀이라는 것입니다. 고지대에서 있는 산소 부채 현상에 멕시코 선수는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홈팬의 열광적 분위기의 응원 상황은 멕시코와 맞붙게 되는 팀은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겁니다. 멕시코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현실적 목표는 최소 16강, 8강을 기대하면서 2002 월드컵 때처럼 한국이 4강의 꿈을 달성했던 것 같은 그런 멕시코 축구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두 차례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한국은 패한 전적을 갖고 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1대2 패배,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하석주의 프리킥 골로 1대0으로 앞서다가 1대3으로 역전패했던 전적,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하시겠죠. 각종 대회에서의 멕시코와의 역대 전적은 15전 4승 3무 8패로 역시 열세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맞붙을 멕시코가 주축 선수들에 있다는 부상이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아울러서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지난 1일 1월 1일입니다. 멕시코 주장이자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에드선 알바레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최소 2개월 이상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어 알바레스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이번 시즌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도 경기장에 빨리 돌아왔다. 그러나 부상 예후가 좋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재기량을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알바레스는 지난달 29일 트리게 초바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팀이죠. 2025-2026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페이지 8라운드 홈경기 페네르바체가 0대1로 졌는데요. 후반 28분 이스마일 윅색 트리게와 교체돼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경기를 잘 마쳤지만 이후 트리게의 슈페르리가 두 경기에서 내리 결장을 했습니다. 외신과 알바레스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그는 에스턴 빌라전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알바레스는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해 12월 1일 갈라타사라이, 역시 터키 튀르기의 팀이죠. 갈라타사라이 맞대결에서 경기 막판 오른쪽 발목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계속 시즌을 치를 수 있었지만 에스턴 빌라전 이후 한계에 왔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알바레스의 이탈은 멕시코의 큰 악재입니다. 그는 M매치 96경기 출전해서 7골을 넣은 멕시코 중원의 간판 미드필더이기 때문이죠. 하베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이 알바레스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정도로 핵심 자원인데요. 한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알바레스의 부상은 어떻게 보면 팀 전력에 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알바레스도 알바레스지만 다른 포지션에도 부상자가 지금 넘쳐난다는 것이 멕시코 축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 앞서 얘기했던 에시밀란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오른쪽 발목, 중앙 미드필더인 루이스 차베스,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로드리고 우에스카스, 이 두 선수 모두 오른쪽 십자인대를 다쳤고요. 센터백 헤스 오로스코 선수, 오른쪽 발목 탈구,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인 알렉시가 베가 선수, 오른쪽 무릎, 윙포드 세제르 우에르타 안더레우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질베르타 모라, 이 선수들은 스포츠 탈장의 부상으로 그라운드에 현재 떠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 예상 복귀 시점이 올해 3월에서 5월로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까지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을지 멕시코에서도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감독인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선수들만 쏙 부상을 입은 터라 멕시코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들의 회복에 기대를 거는 것은 바로 이기레 감독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아기레 감독은 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을 파견해 상태를 살펴왔다. 유럽의 상주에 이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도 마련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 제출에 하는 올해 5월 중순까지 부상자들의 복귀에 집중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멕시코 홈팀인데 유리한 점도 있는데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대거 부상으로 큰 전력의 손실이 있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상 선수가 있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외파 선수들로 인해서 전력을 100% 가동을 할 수 없어도 올 연초에 멕시코 국내팀에 뛰고 있는 선수를 소집을 해서 평가전을 두세 차례 치렀다는 것은 멕시코의 월드컵 데뷔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까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때 늘 해외파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동계훈련했던 그 도전은 왜 했었을까요? 아마도 해외파 선수들이 들어오면 국내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활동하다 빠질 수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해외파 선수들이 돌연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력에 대해서 컨디션이 난조에 빠졌을 때 이것을 보충하는 예비 인력으로 동계훈련을 꼭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신문선의 눈에서는 멕시코뿐이 아니라 한국과 상대할 팀에 대한 소식과 또 전력에 관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선의 꼬리에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노력하고 또 정보를 채집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은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제가 더 열심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은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